숫자맨과 함께하는 정수와 유리수로 찾아온 아니로 수학의 박덕원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따로 촬영해둔 소개 강의가 있습니다. 그 소개 강의를 듣고서 이 숫자맨과 함께하는 정수와 유리수는 요런 재미 또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구나 하고 좀 알고서 오셔야 이 강의를 듣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들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꼭 챙겨서 좀 보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또 열심히 준비한 건데 그걸 또 여러분들이 안 본다면 나 좀 잠 못 잘 것 같아. 막 소심해가지고. 알겠죠, 여러분들? 꼭 좀 챙겨서 보시고서 본격적으로 1강을 좀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숫자가 막 1, 2, 3, 4 이걸 자연수라고 하는데 그런 좁은 숫자 동네에서 놀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가 되면서 더 숫자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우리가 다루는 숫자의 범위가 초등학교 때보다는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서 중학교 수학을 공부해야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그냥 나는 뭐 초등학교 때 수학 잘했으니까 그냥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큰 오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넓어진 숫자 동네의 범위가 바로 정수와 유리수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이 단원에 대해서 5강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이 5강으로 완벽하게 좀 마스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정수와 유리수의 정확한 뜻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뭐 OT 강의를 챙겨본 친구는 알겠지만 우리 시작은요. 여기 보이는 숫자맨과 함께 합니다. 숫자맨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충을 한번 제대로 표현해봤으니까 숫자맨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선생님과 함께 정수와 유리수의 뜻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숫자맨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숫자맨. 네. 자, 이제 덕쌤이 주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야. 저 지금 가슴팍에 써있는 거 안 보입니까? 숫자맨 아닙니까? 숫자맨. 요 정도 가지고 기본이죠. 에이, 이게 또 뭐야, 이게. 이거 완전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문제를 주시고서는 제가 금방 풀어드리도록 하죠. 요거는 11이고 11 더하기 20은 31이고 아휴, 너무 쉽다 이거. 너무 쉬워. 에? 무지 쉽구만. 무지 쉬워. 응? 피디님. 예? 질문 있습니다. 뭐죠? 아니 이게 지금 8번 문제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무리 봐도 덕쌤이 좀 문제 만들다가 조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래.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네. 아니 피디님, 5에서 3을 뺄 수는 있어도 3에서 5를 어떻게 뺍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3에서 5를 빼는 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3에서 5를 어떻게 빼? 3에서 5? 3에서 5?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당장 덕쌤으로 변신해서 이걸 해결해버리겠어. 자, 덕쌤으로 변신! 자, 덕쌤으로 변신 완료됐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 숫자맨도처럼 여러분들이 아마 3빼기5 같은 이러한 식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정말 틀린 문제가 아니고요.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이러한 문제점 여러분들이 아주 식은 죽 먹기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자,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3빼기5라는 말은 결국 이런 말과 같은 말일 거예요. 사과가 3개 있어요. 그쵸? 거기서 내가 사과를 5개 먹을 거야. 그런 말이잖아요. 빼기라는 게. 자, 그러면은 사과가 3개 있는데 자, 하나 먹었어. 2개. 3개. 다 먹었죠. 그럼 0이야. 근데 나는 아직도 2개를 더 먹어야 5개를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0보다 뭔가 더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0보다 작은 숫자가 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3빼기5 같은 이러한 식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0보다 작은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은 수는 어떻게 표현하게 되는지부터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0보다 작은 숫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직선상에다가 선생님이 숫자를 한번 심어볼 거예요. 모내기 하듯이. 자, 모내기 하듯이 뿅! 이렇게 좀 심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빨간색 부분은 이제 기준에는 좀 0을 심을 거예요. 0!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쵸? 자, 0보다 이제 큰 숫자들은 오른쪽 편에다 숫자를 심을 거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0보다 작은 숫자들은 이쪽 왼쪽 편에다 좀 숫자를 심어보도록 할게요. 자, 0보다 큰 숫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합니다. 1, 2, 3, 4, 5, 6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인데 그 앞에다가 플러스라는 이러한 부호를 붙여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제 0보다 작은 숫자들은 어떻게 좀 표현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0보다 작은 숫자들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1, 2, 3, 4, 5 이러한 숫자 앞에요. 이렇게 짝대기 같은 어떤 기호를 갖다가 나타내는데 이 짝대기를 읽어주는 건 바로 이렇게 읽어줍니다. 마이너스라고 읽어줘요. 아, 선생님 0보다 작은 숫자들은 그냥 이 기호만 붙이면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숫자는 그냥 앞에다 이런 짝대기. 아, 이제 짝대기 아니야. 뭐라고? 마이너스 이러한 부호를 붙여서 우리가 나타낸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0보다 1만큼 작은 수, 0보다 2만큼 작은 수, 0보다 3만큼 작은 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0보다 작은 숫자는 이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마이너스라는 이렇게 이런 거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여서 표현하면은 0보다 작은 숫자들 플러스 부호를 붙인 숫자들은 0보다 큰 숫자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아,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0을 기준으로 작거나 큰 숫자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뭐 편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됐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본론으로 들어가는 건데 오늘의 1강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정수와 유리수입니다. 자, 먼저 이 정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자, 정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 정확한 간격으로 떨어진 숫자다라고 기억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고요? 사실 이 펼쳐진 이 숫자들이 다 정수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펼쳐진 이런 숫자들 다 정수인데 지금 보면 정말로 다 1만큼씩 정확한 간격으로 다 떨어지죠. 1만큼씩 다 이렇게. 맞아요, 여러분들. 1만큼씩 다 정확한 간격으로 떨어진 이렇게 좀 표현하면 이제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떨어졌다 뜻이야. 정확한 간격으로 떨어진 이 숫자들을 갖다가 싸그리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정수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정수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좀 기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기억을 할 건데 자, 우리는 정수 중에서 플러스 부호를 가진 이러한 1, 2, 3, 4, 5, 6, 7, 8, 9, 10 더 나아갈 수 있겠죠. 이러한 숫자들을 양의 정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되는 0 또한 정수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0도보다 정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에서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을 음의 정수다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강조 설명하자면 정수라는 건 뭐라고요? 정확한 간격으로 띡띡띡 떨어진 숫자 1, 2, 3, 4, 5, 6도 0 마이너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들 뭐라고 한다고요? 정수라고 하는데 기억을 할 때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기억하자. 양의 정수 플러스 부호 가진 친구들 0, 음의 정수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친구들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좀 넘어가서 정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기억할 수 있죠. 자, 근데 1강의 제목이 그냥 정수가 끝이 아니잖아요. 정수와 유리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유리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수라는 건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유리수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뭐라고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숫자든지 내가 분수처럼 나타낼 수만 있다면 분수 뭔지 알죠, 여러분들? 분수처럼 나타낼 수만 있다면 그건 다 뭐다? 유리수다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던 방금 배웠던 이 정수들은 모두 다 유리수가 되는 건가요? 당연히 되죠. 잘 봐요, 여러분들. 양의 정수라는 거는 플러스 1, 뭐 플러스 이런 숫자들이 있던 게 양의 정수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1. 자, 이런 플러스 1 같은 양의 정수는요. 분수로 아주 쉽게 나타낼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어떻게? 1분의 1 끝. 아, 이거 1이잖아. 맞죠? 분수로 나타냈네. 그러니까 이 플러스 1은 유리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만 더 해볼까요? 플러스 2. 아니, 플러스 2 뭐 분수로 못 나타냅니까? 1분의 2. 아, 또 있죠 얘는. 뭐 2분의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너도 유리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0도요. 1분의 0 또는 2분의 0 이렇게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0도 유리수라 부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음의 정수인 마이너스 1 같은 친구들도 당연히 마이너스 1분의 1 또는 여기 뭐 이렇게 쓰다 말았네. 마이너스 1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 같은 친구도 마이너스 1분의 2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4처럼 분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음의 정수 이거 다 합쳐서 이제 정수는 모두 다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유리수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근데 좀 감이 잡혔어. 유리수라는 건 뭐다? 분수처럼 나타낼 수 있는 숫자들을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한다. 유리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좀 이렇게 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A, B는 둘 다 정수로 돼야 돼요. 자, 즉 분수처럼 생길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말하고요.
분모에는 0이 오면 안 된다는 것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분모에는 0이 오면 안 되는 이러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를 우리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한다. 라고 좀 기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됐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의문점을 좀 품어야 돼. 이러한 정수들 말고 사실 이런 것도 있다. 사실은 잘 봐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3 같은 거. 2분의 3. 이거 정수야? 아, 정수는 아니야. 정수는 1, 2, 3 막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분수야. 유리수는 맞다는 뜻이네. 유리수라는 거 분수면 다 유리수니까. 뭐 또 이런 것만 있을까? 뭐 0.3 같은 숫자. 이런 건 여러분들 10분의 3이라고 금방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소수들. 얘는 정수는 아닌데. 그럼 얘는 분수는 될 수 있으니까 유리수는 맞는데. 이러한 친구들을 이제 싸잡아서 불러주는 패밀리 이름이 있습니다. 이 패밀리 이름이 바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겁니다.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사실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고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리수라 불러줘야 되는데 정수는 아니잖아요. 그러한 친구들 이름을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해서 이런 분수 또는 소수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수 또는 소수 갖다가 펜 안 지워지네. 분수 또는 소수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리수를 좀 크게 한번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유리수라는 건 뭐라고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한다. 단 분모에는 0이 오면 안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이 유리수를 갖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봤잖아요. 그쵸? 근데 유리수를 이렇게 잘 정리하는 분류법이 이 이외에 또 다른 게 존재합니다. 이건 잠시 옆으로 빼는 게 아니고 다 치워버리고. 좋죠? 자, 요렇게도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리수를요, 크게 또 세 가지로 구분하자면 양의 유리수와 영과 음의 유리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뭐 양의 유리수라는 건 그냥 플러스 부호 가진 모든 녀석들. 이거 때문에 자꾸 이 빨간색 묻는 거 봐. 플러스 부호를 가진 그냥 모든 숫자를 싸잡아서 우리는 양의 유리수라고 하고 0, 기주되는 0, 그 다음에 음의 유리수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모든 유리수를 갖다가 음의 유리수다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유리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까처럼 이러한 방법과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구분하는 방법과 이거를 치우는 게 아니고 빼버리고 이와 같이 유리수를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 구분법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개념 설명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도무지 감이 확 안 올 거예요. 이 수학이라는 결국에 개념을 들은 이후에 내가 직접 손으로 풀어보고 이래야지 내 것으로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5문제를 좀 풀면서 이 정수와 유리수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칠판으로 이동해서 5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 정수와 유리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5문제를 풀면서 완벽하게 정수와 유리수를 내 걸로 만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양의 부호 또는 음의 부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좀 잘 미스가 됐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자, 1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버스비가 100원 인상되었다. 인상이라는 거는 0보다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플러스의 부호를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100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자, 중간고사 성적이 평균 2점 떨어졌다. 떨어졌다라는 거는 0보다 작다. 즉 내려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마이너스 부호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점 매우 훌륭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책 가격이 20% 인하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가야 되니까 마이너스잖아요. 세상에,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플러스라 써져 있어요. 그렇죠? 얘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게 맞고요. 나머지 4번과 5번도 살펴볼게요. 몸무게가 4kg 늘었다. 이런 거 되게 싫죠, 여러분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몸무게가 4kg 늘었다 하니까 늘다라니까 0보다 올라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준점보다 올라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플러스의 값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 4kg 맞고요. 수학여행 가기 8일 전이다. 기준으로부터 전이다니까. 왼쪽으로 즉 뭐다? 마이너스를 갖는 게 맞죠. 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
마이너스 8일 맞다.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다음 보기의 수 중에서 조건에 맞는 수를 모두 골라라. 아주 훌륭한 문제죠. 오늘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다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정수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라는 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쉽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그냥 아주 깔끔하게 예쁜 수. 딱딱딱딱 떨어지는 수들. 뭐야? 0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딱딱딱 1, 2, 3, 4 이렇게 탁탁탁 떨어지는 그러한 숫자들을 뭐라고 한다? 정수라고 한다. 선생님 왜 이렇게 오버하세요? 오버를 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딱딱딱딱딱딱 되죠 여러분들? 정수. 자, 0도 정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0 정수 맞고요. 1 정수 맞죠. 마이너스 3도 정수가 맞습니다. 자, 요거는 정수가 아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1.3도 정확하게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고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죠? 아니요. 얘는 맞아요. 에? 얘 분수잖아요. 정수는 분수처럼 안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마이너스 4분의 16이라는 숫자를 자세히 아주 뚫어져라 쳐다봐봐. 이렇게 쳐다봐봐. 그러면은 무슨 느낌이냐면 약분이 되는 게 보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4를 의미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4는 뭐다? 정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4분의 16이라는 이 숫자도 무엇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정수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되게 헷갈려 할 수 있는데 항상 분수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자? 최종의 모습까지 생각을 좀 해주자. 뭐라고? 최종의 모습까지 생각을 해주자라는 게 오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2 4분의 16 또한 얼마다? 그렇죠. 정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얘는 마이너스 4랑 똑같은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래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오리지널 분수. 이 오리지널 분수 녀석들과 또는 오리지널 소수 녀석들. 그냥 온리 분수처럼 생기고 온리 소수처럼 생긴 이러한 녀석들 갖다가 우리는 정수는 아니지만 유리수, 즉 분수처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얘네를 찾아주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얘네들은 정수니까 너 건너뛰고 아까 정수가 아니었던 얘도 정수죠. 요 세 개가 맞아. 이 세 개가 뭐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겠죠. 맞아요. 4분의 3 적어주시고 1.3도 분수처럼 생겼으니까 유리수. 그 다음에 3분의 1은 대놓고 분수처럼 생겼으니까 유리수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겠죠. 이게 바로 2번의 정답이 되겠고요. 3번의 정답을 조금 이쪽에다 쓸게요. 여러분들. 저 밑에가 좀 좁아서 3번의 정답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3번은 지금 뭘 찾으라고 했냐면 양의 유리수라고 했어. 뭐라고? 양의 유리수. 자, 양의 유리수라는 거는 아주 가볍게 기억하면 돼요. 양의 유리수를요, 우리는 줄여서 양수라고 부르거든요. 양수라는 건 플러스 부호를 가진 모든 유리수를 말해요. 플러스 부호를 가진 모든 유리수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 이 보기 중에서 플러스 부호 가진 놈 다 찾으면 돼. 얘는 플러스 부호 없죠. 이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플러스 1이랑 1은 같은 거예요. 이건 생략할 수 있으니까. 얘 안 되죠. 마이너스니까. 얘 되고요. 얘도 되고요. 얘도 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플러스 부호를 숨기고 있는 거야. 은신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1도 양의 유리수, 4분의 3도 양의 유리수, 1.3도 양의 유리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도 양의 유리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음의 유리수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모든 숫자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x 지워야지. 마이너스. 근데 요것도 이제 뭐가 돼? 그렇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음의 유리수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16 이렇게 적어주면 이런 것들이 음의 유리수다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마이너스 4.8과 3분의 10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정수라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양의 정수, 그쵸, 0이 아니죠. 1, 2, 3, 4, 5, 6, 7, 8 플러스 부호로 가진 딱딱 떨어지는 숫자 0,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숫자들이 이 사이에 몇 개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건 아주 쉽게 풀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게 가장 좋다? 선생님 방금 뭐 했어? 직선 긋고 있죠? 그래요. 수직선을 이제 씹어주는 게 굉장히 좋다. 자, 0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4.8이라는 거는
가만 생각해보면 요 사이쯤 들어갈 것 같아.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 여기서 조금 더, 마이너스 4보다 조금 더 내려가고 있는, 요쯤에 위치하고 있는 게 뭘까요? 마이너스 4.8에 위치겠죠.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4보다는 조금 더 내려갔을 거야. 자, 그 다음에 3분의 10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미리 좀 파악을 해보자면 되게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에서 올라왔으면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든다? 이런 거 보면 되게 불안해. 이거 있잖아. 불안한 느낌. 왜?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가분수라고 해서 가분수로 안 쓰고 이걸 뭐로 바꿨었어요? 대분수로 바꿨었잖아요. 여기다 3이 몇 개 들어가, 3개 들어가, 남아있는 건 하나.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쵸? 굉장히 좋은 거야. 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배운 거거든. 자, 3분의 10이라는 건 3과 3분의 1이야. 즉, 3하고 4, 어딘가에 3분의 10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3보다는 3분의 1만큼 더 앞서 나간 놈이기 때문에 한 이쯤이 될까요? 이쯤이 누가 된다? 3분의 10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정수가 몇 개 있는지 세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4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2, 3까지 딱 들어가네. 그럼 개수로 사유자면 몇 개야?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놈, 여섯 놈, 일곱 놈, 여덟 놈. 여덟 놈 한쪽 그렇다. 8놈? 또 안 되잖아. 그죠? 몇 개? 8개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 몇 개다? 8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까지 풀어봤어요. 자,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별표를 쳐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는요,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이렇게 글자가 많아진 수학 문제를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안 읽거든. 그러니까 문장이 조금만 많아지면 안 읽고 대충 읽고 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오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이런 문제도 또박또박 읽어나가면서 확실하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반드시 또 다른 정수가 존재한다. 선생님 문제를 안 읽었군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는 거야. 다시 한번 읽을게요. 1번.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반드시 또 다른 정수가 존재해야 된다. 반드시? 이 반드시란 말이 맞을까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듣겠습니다. 자, 1과 2는 서로 다 정수가 맞아요. 근데 이 1과 2 사이에 또 다른 정수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1하고 2 사이 있나? 내일 생각하면 있을까? 일주일 뒤에 생각하면 있을까? 아니, 없어요. 여러분들. 그쵸? 1하고 2 사이는 그냥 끝이야. 없어. 더 이상 정수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있는 건 아니란 뜻이죠. 물론 2하고 한 5 사이에는 이 안에 정수가 많이 있겠지. 3, 4라는 정수가 있겠지.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반드시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0은 정수가 아니다? 무슨 소리? 정수는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다. 0도 정수가 맞아요.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존재한다? 존재하죠. 자연수라는 건 1, 2, 3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 가장 작은 녀석은 얘잖아요. 그렇죠?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번도 읽어보면 유리수는 분자 분모가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생님이 여기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분자에는 0이 와도 되지만 분모에는요 0이 아닌 정수라고 돼야 돼요.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0이 아닌 정수가 와야 됩니다. 0이 아닌 정수. 그렇기 때문에 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맞는 복인데 분자 분모 그냥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5번 음의 부호는 생략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나 혼자 이렇게 써놓고 난 얘가 마이너스 5야. 라고 생각하면 누가 이걸 마이너스 5라고 봐. 플러스 5라고 보죠. 그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생략하면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답 얼마다? 3번이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다음 수직선 위의 점 A, B, C, D, E에 대응하는 수를 잘못 나타낸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자, A, 마이너스 2에 잘 대응이 되어 있네요. 위치해 있죠. 그쵸? 자, B, 마이너스 2분의 1.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러분들 0과 마이너스 1, 요 사이에 있어야죠. 요 사이에. 근데 지금 B는 여기 내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요 사이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얘는 이런 느낌이지.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더 저쪽으로 내려간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굳이 B를 제대로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편하게. 1하고 2 사이 여기 정확히 위치한 게 얼마예요? 1보다는 반절만큼 더 간 거니까. 1보다 반절만큼 더 간 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응? 얘가 2분의 2니까. 이거잖아. 맞습니까? 자, 근데 얘는 지금 0을 기준으로 왼쪽 편에 위치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9를 붙여준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어찌됐든 지금 B가 잘못됐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에 C는 0. 아주 잘했죠? 2분의 3 아주 잘했죠. 이거 2분의 3 맞아요. 3도 아주 잘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아주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에 대한 어떤 뜻을 좀 자세하게 좀 알아봤어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하지만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의 것이라고는 아직은 아니야. 뭘 해야 주비대 교환에 있는 스스로 풀어보기 5문제를 풀어봐야 여러분들의 진정한 정수와 유리수의 뜻을 이렇게 해서 흡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스로 하는 5문제를 풀면서 정수와 유리수의 뜻을 본인 것으로 만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